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이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는 여름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교 학생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세계 선교 방향성과 관련해 선교 관계자들의 관심사는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의 선교 동원,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 가는 로드맵과 디지털 시대와 선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외동포청 개청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입지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2순위에선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서는 3년 반이나 후퇴하는 최악의 이민 적체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와 기관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회사나 기관들의 비율이 2021년 40%에서 2022년에는 28%로 급락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대와 노조 측의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160명 이상의 교직원과 교수진이 지난 3일 월요일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목회자들이 소그룹 사역이 공동체를 육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소그룹에 참여하는 교인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프웨이 연구소가 지난 2022년 9월 6일부터 30일까지 개신교 목회자 1000여 명과 진행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교인의 44%만이 자신이 속한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0년과 2008년에는 참여율이 각각 49%와 50%였습니다. 보고서는 소그룹 참여 감소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여러 목회자들은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소그룹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목격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교인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소그룹이 지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는 여름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학교 학생과 지역교회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장신의 첫 번째 성지순례 프로젝트로 선정된 나라는 초기 기독교 교회의 흔적과 그리스도인들의 숨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발자취,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미주 장신의 한 관계자는 글로만 보아왔던 성경 역사의 현장을 직접 되짚어 보면서 성도들의 신약 성경의 이해를 더 깊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초청의 글을 남겼습니다. 성지순례는 감람산과 시온산, 베들레헴, 사해, 갈릴리, 나사렛, 갈멜산 등 그리스도인들에게 친숙한 곳을 방문하는 코스로 2000년 전 역사 속으로 여행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들은 미주 장신 측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외동포청 개청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입지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지만 입지 선정 논의는 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부는 오는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재외동포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7월 서울에서 제주도로 이전한 상태인데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접근 편의성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에 생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는 인천, 광주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재외동포청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는 지난달 업무 편의성과 재외동포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4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 2순위에선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서는 3년 반이나 후퇴하는 최악의 이민 적체가 발표되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오픈돼 있던 EA 순위마저 승인일이 2년 반이나 후퇴해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수속하고 있는 가족 이민의 경우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사실상 2년 반이나 후퇴됐고 취업 이민 2순위는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들은 3년 반이나 뒷걸음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취업 이민 4순위인 특별 이민과 비성직자 종교 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보다 3년 반씩이나 뒷걸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회사와 기관들이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회사나 기관들의 비율이 2021년 40%에서 2022년에는 28%로 급락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 급증했던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팬데믹 종료에 맞춰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를 허용하는 회사나 기관들의 비율은 2021년 40%에서 2022년 28%로 급락했다고 노동통계국이 집계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비율은 업종별로도 차이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크 업종과 미디어 업계를 포함하는 인포메이션 정보통신 업종에서는 재택근무 허용 비율이 2021년 무려 80%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67%로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 시카고대와 노조 측의 계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160명 이상의 교직원과 교수진이 지난 3일 월요일 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교 교수진과 일부 교직원들은 임금 협상과 관련해 노조와의 개혁을 관철시키면서 대학 측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월요일부터 피켓을 들고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주립대학 전문직 조합원들은 더 높은 임금과 보다 나은 환경에서 업무할 수 있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노조는 지난 6월부터 대학 측과 임금 인상안을 놓고 교섭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임금 협상에서 계약 협상이 결렬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가운데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 34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CBS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KCBS 뉴스 유정임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